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아침 8시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금융연수원에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8시간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 시작을 1시간 정도 앞둔 상태에서 자, 저의 영상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온은 영하 6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날씨인데요. 동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지금부터 약 6주 전에 2024년 11월 13일에 출간한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인 미국 50개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 소개를 했던 미국 50개 주 중에서 텍사스주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사스주는 굉장히 유명한 주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미국 대륙의 영토입니다. 자, 미국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미국의 영토 규모가 전 세계에서 몇 번째로 넓은 영토일까요? 가장 넓은 영토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토 면적 순으로 가장 넓은 탑10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1위가 러시아, 2위 캐나다, 3위 미국, 4위 중국, 5위 브라질, 6위 호주, 7위 인도, 8위 아르헨티나, 9위 카자흐스탄, 10위 알제리 이상이 영토 규모에서 탑10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이 영토 규모에서 랭킹 3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각 주마다 시작하는 부분에 미국의 영토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해당되는 주, 현재 미국의 28번째 주로 가입한 텍사스주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주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 나머지 49개 주는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대륙 중에서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텍사스주의 영토 규모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텍사스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면적 기준으로 알래스카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주이고요. 또 인구 면에서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이기도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인구는 G7 중에 하나인 캐나다와 인구가 비슷한 3,9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텍사스주의 인구는 3,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의 최대 도시는 휴스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의 수도, 즉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는데요. 텍사스주의 주도는 오스틴입니다. 자, 휴스턴이나 오스틴이나 좀 이따 말씀드릴 미국의 역사편에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 기준으로 50개 주 중에 두 번째로 높고 또 인구 기준으로도 50개 주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텍사스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면적을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 순으로 상위 4군데 주를 말씀드리면 면적이 가장 넓은 주가 알래스카 주입니다.
그 다음이 텍사스주, 그 다음이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이 몬태나주인데요. 자, 뭐 알래스카주는 미국 대륙 본토에 있지 않고 러시아의 동쪽이자 캐나다의 서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와는 좀 떨어져 있죠. 1867년에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휴어드 국무장관 주도로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한 곳이 알래스카주이고요. 1959년 1월에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된 주가 알래스카주입니다. 자, 그래서 알래스카주가 면적은 가장 넓은데 미국 대륙 본토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바로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텍사스주고, 세 번째로 넓은 주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또 샌디에이고 등을 품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고요. 네 번째로 넓은 주가 몬태나주는 캐나다와 접경지대에 있는 여기가 몬태나주인데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1872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엘로스톤 국립공원이 몬태나주와 와이오밍주, 아이다호주 접경지대에 있고, 그 몬태나주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가을의 전설의 배경이기도 한 주가 몬태나주인데요. 몬태나주가 면적 기준으로 50개 주 중에 네 번째로 넓은 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약 한 40-50분 정도 제가 약 6주 전에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으로 출간했던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에 소개되어 있는 50개 주 중에서도 미국 연방의 28번째 주로 가입한 1845년 12월 29일 미국 연방의 28번째 주로 가입한 텍사스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분량은 431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에 걸쳐서 총 50개 주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한 주당 8페이지 반 정도씩 기술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사스주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바로 석유 산업입니다. tek사스는 석유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고 있는 주인데요. 텍사스주가 어느 정도 부자인 주이냐면 하나의 독립국가로 가정을 해본다면 세계 랭킹 8위에 해당되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주가 바로 텍사스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호주보다도 경제 규모가 더 큰 주가 바로 텍사스주입니다. 그 정도로 석유로 인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주가 텍사스주다 보니까 그곳은 소득세가 다 면제됩니다. 소득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주가 바로 텍사스주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가 몇 개 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주가 텍사스주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주는 또 어떤 석유산업 말고도 석유산업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북동부의 명문 8개 사립대라고 하는 이른바 아이비리그 대학, 예를 들어 브라운 대학, 컬럼비아 대학, 코넬 대학, 다트머스 대학, 하버드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 프린스턴 대학, 에일 대학 이상 8개 대학이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인데요. 이러한 세계적인 대학인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해 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학과가 어느 학과일까요? 바로 페트롤룸 엔지니어링, 즉 석유공학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학들의 학과 중에서 석유공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석유공학은 부를 창출하는 그러한 공대인데요. 바로 미국의 텍사스주가 석유 산업으로는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주는 IT 산업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초인류 기업인 대한민국의 대표 간판 기업 삼성전자 반도체가 현재는 반도체가 약간 불황이어 가지고 약간 고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경기도 용인 특례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축구장 1000개 크기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캠퍼스로 축구장 400개 크기인데요. 그것의 2배 반에 해당되는 축구장 1000개 크기로 경기도 용인 특례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삼성전자에서 건설할 계획이고 예정대로 진척이 된다면 2030년에는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도 현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조 바이든 정부의 이제 막바지인 최근에 며칠 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결정됐다라는 내용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6조 9천억인가 6조 9천억 정도의 반도체 보조금을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처럼 텍사스주는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IT 산업도 발달되어 있는 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사스주는 우주 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나사, 즉 미 우주항공국을 나사라고 하는데요.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도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왜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일까요? 퀴즈입니다. 명칭의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45명인데요. 1789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는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까지 총 47대에 걸친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2번씩 하게 되는 거죠.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을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동일 인물이 2대에 걸쳐서 대통령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이어서 47대 대통령을 하게 됨으로써 동일 인물이 대통령을 2번 한 경우가 2번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에 대통령에 취임하는 게 제47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의 제45번째 대통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자,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36대 대통령을 했던 린든 존슨이 있습니다. 린든 존슨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서거하신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후임으로서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되니까 부통령 지위에 있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입니다. 이 린든 존슨은 텍사스주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월남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이 린든 존슨이 웨스트 텍사스 주립대학교를 나오고 텍사스주가 고향이고 1968년도에 제 37대 대통령으로 리처드 닉슨이 당선되고 그 직후에 이제 퇴임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고향인 텍사스주 목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게 1973년인데요. 그 1973년 린든 존슨이 사망했던 그 시점이 그보다 하루 앞선 날짜에 이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베트남전 휴전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베트남전 휴전협정이 파리 협정인데요. 그 휴전협정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1973년에 서명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 심장마비로 텍사스주의 목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처럼 린든 존슨을 배출한 주이다 보니까 텍사스 린든 존슨의 이름을 따서 나사 미 우주항공국 나사 존슨 우주센터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 텍사스주에 가보시면 그 도로 이름들 또 건물 이름들 또 관공서 뭐 여러 가지 명칭에 존슨이라는 린든 존슨의 이니셜 합성어가 LBJ인데요. LBJ라는 이니셜 합성어가 명명된 명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린든 존슨 36대 대통령의 별명이 텍사스주의 대통령이다 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 우주항공국 나사 존슨 우주센터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텍사스주는 또 의료 산업으로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단지가 바로 텍사스 메디컬 센터입니다. 텍사스 메디컬 센터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단지인데요. 수많은 노벨 의학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종합대학 병원들도 그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계서열 1위에 해당이 되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선친이신 이건희 선대 회장께서도 그 텍사스주 텍사스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을 정도로 텍사스주는 의료 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텍사스주의 이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 담은 게 미국의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하나 각 주마다 세세하게 분석 해부한 그런 컨셉인데요. 물론 역사와 문화만 실은 게 아니라 그 50개 주를 배경으로 한 각 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또 문학 작품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지리, 특징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그 지역이 원래는 프랑스가 지배했던 시절도 있고 스페인이 지배했던 시절도 있는데요. 19세기 초반, 1800년대 초반에 스페인 지배하에 있던 멕시코가 독립을 했습니다. 물론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이 1800년대 초반, 즉 19세기 초반에 스페인으로부터 다 독립을 했었는데요. 그 무렵에 독립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그 텍사스주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텍사스주뿐만 아니라 그 서쪽에 있는 뉴멕시코주나 또 그 서쪽에 있는 애리조나주나 또 그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주나 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동쪽에 있는 유타주나 그 다음에 그 동쪽에 있는 콜로라도주의 일부
심지어는 저기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엘로스톤 국립공원의 일부가 있는 와이어밍주의 일부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 대륙 중에서 남서부 일대를 다 멕시코가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텍사스는 이제 1830년 전후 해가지고 지금부터 약 200년 전입니다. 1830년 전후 해가지고 멕시코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텍사스주 지역에 미국인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멕시코가 소유하고 있었던, 지배하고 있었던 텍사스주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요. 그래서 1830년이 되면 미국인들과 그의 노예들 합해가지고 약 한 3,000명 정도가 텍사스주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멕시코 지배 지역이다 보니까 멕시코 인구가 많았는데요. 나중에 183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 미국 지역에서 건너온 미국인들과 그의 노예들의 숫자가 멕시코 인구를 압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34년이면 지금부터 19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90년 전인 1834년에 그 당시에 미국인들을 이끌면서 텍사스주로 이주할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스티븐 오스틴입니다. 스티븐 오스틴 이분이 미국인들을 이끌고 텍사스 지역으로 가가지고 멕시코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 지역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도자 이름이 스티븐 오스틴이고 그 이름을 따서 텍사스주의 수도, 즉 텍사스주의 주도가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현재 미국의 국방장관 이름이 오스틴 국방장관이기도 한데요. 그 미국인들을 이끌고 텍사스 지역으로 가서 개척을 했던 그 인물의 이름을 따서 텍사스주 개척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스티븐 오스틴 이름을 따가지고 텍사스주의 주도가 명칭이 오스틴입니다. 그래서 오스틴 그 지도자는 1834년에 바로 그 당시에 그 멕시코 대통령인 산타 안나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텍사스 지역에 미국인들 숫자가 멕시코인들보다 더 많게 됐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 지역을 독립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산타 안나 대통령은 승인해 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틴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836년에 텍사스 공화국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자, 우리 미국인들이 많으니까 이 텍사스 지역은 멕시코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텍사스 공화국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텍사스 공화국을 선포를 해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화국 선포를 하게 되니까 그 멕시코 산타안나 대통령은 6,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그 미국인들 지역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른바 텍사스 전쟁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1836년 2월 하순에 멕시코의 산타안나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미국인 지역을 습격을 했고 거기에서 유명한 전투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알라모 전투입니다. 알라모 전투 1836년 2월 하순부터 3월 6일까지 13일 동안 전개됐던 그 유명한 전투가 알라모 전투인데요. 그 멕시코군 6,000명 중에 3,000명, 절반에 해당되는 3,000명이
그 알라모라는 지역을 미국인들 거주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요. 그때 알라모를 지키고 있었던 텍사스군 즉 미국인들은 병력이 186명밖에 안 됐습니다. 멕시코 공격을 해온 멕시코군은 3,000명인데 텍사스를 지키고 있던 미국인들의 군대 숫자는 그의 16분의 1밖에 안 되는 18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야말로 중과 부적인 그 상황에서도 텍사스 미국인들은 13일 동안 결사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항거를 하다가 결국은 13일 만인 1836년 3월 6일에 186명의 그 병력이 전멸을 하면서 알라모 전투가 끝났는데요. 그 위대한 알라모 전투를 기리기 위해서 미국인들은 지금도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끝까지 사수하자. 이곳이 나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호를 외칩니다. This is my Alamo. 여기가 나의 알라모다. 200여 년 전 1836년 3월 6일에 3,000명의 멕시코군에 맞서서 186명이라는 16분의 1에 불과한 그 병력으로 끝까지 13일 동안 항거하다가 전멸했던 그 알라모 지역에서의 그 병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라는 의미로 This is my Alamo. 끝까지 지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수한다라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버틴다라고 할 때 This is my Alamo. 여기가 나의 알라모다라는 구호를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자, Remember Alamo죠. Remember Alamo. 자,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또 한 달 반 후에 이제 1836년 4월 21일에 샌 제신토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텍사스 전쟁의 2차전이라고 할 수 있는 샌 제신토 전투가 샌 제신토 지역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미국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멕시코군은 총 공격해왔던 병력이 1,360명인데요. 미국인들과 치열한 접전 끝에 결국은 미국이 승리하고 멕시코군이 패배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인 사망자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군대는 총 1,360명 중에 절반 정도 해당되는 650명이 전사를 하고요. 또 4분의 1에 해당되는 3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히고 또 4분의 1 정도 해당되는 300명 정도는 리오그란데 강 너머로 퇴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혔던 300명의 멕시코군 안에는 바로 멕시코 대통령 산타 안나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포로로 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샌 제신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총사령관이 바로 샘 휴스턴입니다. 샘 휴스턴. 그 이름을 기려가지고 미국 텍사스주의 최대 도시 이름이 바로 휴스턴입니다. 휴스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들을 이끌고 텍사스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텍사스주 지역을 개척했던 그 미국 지도자는 스티븐 오스틴이고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텍사스 주의 주도의 명칭이 오스틴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샌 제신토 전투 승리의 주역이 바로 텍사스 미국군 총사령관 샘 휴스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려서 미국 텍사스주의 최대 도시 이름이 휴스턴입니다. 참고로 미국 헌정 역사 45명의 대통령 중에 마라톤 풀코스를 유일하게 완주했던 분이 바로 1993년 1월에 미국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44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한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1946년생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이 47세였던 1993년 1월에 미국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에 매우 좋은 기록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심으로써 미국 헌정사상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가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요. 그게 휴스턴 마라톤입니다. 그 휴스턴이 텍사스주의 최대 도시고 바로 샌 제신토 전투 승리의 주역이 총사령관이었던 샘 휴스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최대 도시 이름이 휴스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휴스턴 샌 제신토 전투에서 미국이 압승을 하고 멕시코군은 패배를 해서 멕시코 대통령 산타 안나 대통령 맞아 미국의 포로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샘 휴스턴 사령관은 그 대통령에게 멕시코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텍사스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을 해주면 당신을 풀어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멕시코 대통령이 텍사스 공화국을 승인해줬고 그래서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는 1836년 정식으로 텍사스 공화국이 된 겁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그 독립국가를 거쳐가지고 주가 된 곳이 3개 주가 있습니다. 미국의 50번째 주인 하와이주와 또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텍사스주, 이 3개 주는 독립공화국, 왕국이나 공화국, 물론 하와이도 공화국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와이는 1893년에 미국인들이 그 하와이 왕국의 여왕을 추방시키고 미국 공화국, 하와이 공화국을 선포를 했었죠. 미국인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반제국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하와이 공화국을 미국 연방에 편입은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후임 대통령이었던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제국주의자였기 때문에 1897년에 하와이를 미국의 준주, 정식주가 아니라 준주로 편입을 했고 1959년 8월에는 미국 50번째 주로 하와이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을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하와이는 이제 공화국 시절이 한 4년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도 공화국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텍사스주도 1836년부터 1845년까지 9년 동안은 공화국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9년의 텍사스 공화국 시절을 거치는데 초대 대통령이 바로 샌 제신토 전투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바로 샘 휴스턴이 텍사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원래 보통 미국은 전쟁 영웅들이 대통령을 하는 경우가 많았듯이 텍사스 공화국도 초대 대통령이 샌 제신토 전투 승리의 주역이었던 샘 휴스턴이었습니다. 그 9년 동안, 즉 1836년부터 1945년까지 9년 동안 텍사스 공화국 시절을 거치면서 미국 연방에 가입할지 말지를 갑론을박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미국 연방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1845년 12월 29일에 미국 연방에 28번째 주로 가입한 주가 바로 텍사스 주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는 깃발이 미국의 국기는 성조기이지 않습니까? 성조기인데 텍사스주의 주의 깃발을 주기라는데요. 텍사스주의 깃발은 바로 별 하나가, 큰 별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는 좌측 상단에 미국의 50개 주를 상징하는 50개의 별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미국의 독립 당시, 영국으로부터 독립 당시에 13개 주로 출발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는
하얀색과 빨간색의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13개가 그어져 있는데요. 그게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고, 그러니까 성조기는 좌측 상단에는 지금의 현재 미국의 주의 개수인 50개 주를 상징하기 위해서 별의 개수가 50개가 그려져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미국 독립 당시에 13개 주를 상징하기 위해서 흰색과 붉은색의 스트라이프 줄무늬가 13개가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텍사스주의 깃발은 큰 별이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다, 가장 하늘의 별이 되는 가장 유명한 주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텍사스주의 깃발은 큰 별이 하나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텍사스 공화국 시절부터 사용했던 깃발인데요. 1845년 12월 29일에 미국의 연방의 28번째 주로 가입한 이후에도 계속 주의 깃발로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의 별명이 바로 론스타 리퍼블릭이라고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로운 별, 별이 하나니까 외로운 별, 이런 의미도 있기도 한데요. LONE, 론스타 리퍼블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주가 텍사스 주이고, 또 그 텍사스 주를 배경으로 한 사모펀드가 론스타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20여 년 전에 한국 외환은행을 대주주가 됐다가 한 9년 정도 외환은행의 대주주 생활을 하다가 2012년에 주식을 하나은행에 매각하고 갔던 그 사모펀드가 텍사스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바로 사모펀드 론스타인데요. 텍사스주의 별명이 론스타 리퍼블릭, 또 그 텍사스주를 배경으로 무대로 한 사모펀드가 바로 론스타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텍사스주는 또 어떤 게 유명하냐면 그곳을 배경으로 한 텍사스주는 가장 유명한 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이 있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내셔널리그 15개 팀, 총 30개 팀이 있습니다. 자, 그 메이저리그 30개 팀 중에서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잘 아실 겁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1993년 1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신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인데요. 아들 부시 대통령은 2000년에 대통령에 당선돼서 2001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43대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가 되기도 전이고, 그보다 앞선 1993년 휴스턴 마라톤 완주 당시에는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텍사스 레인저스의 구단주 겸 공동대표이사 시절입니다. 그 아들 부시가 그 텍사스 레인저스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아들 부시가 텍사스 레인저스 프로야구 팀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인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수배에 해당되는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투자의 귀재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던 분이 바로 43대 대통령을 역임한 아들 부시, 이른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자, 텍사스주는 바로 석유 산업이 유명하다 보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석유 산업으로 거기에서 크게 성공을 했죠. 원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고향이 매사추세츠 주고, 제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는 코네티컷 주가 고향인데요. 원래는 이제 매사추세츠주, 코네티컷주 뭐 이런 데가 그분들의 연고지인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석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텍사스주로 이주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크게 석유 산업으로 성공을 해서 그의 아들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도 했고, 그 다음에 2000년에는 43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분이 바로 아예 텍사스주가 고향이었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도 있지만, 고향은 텍사스주가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 텍사스주에서 성공했던 분들이 바로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와 또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가 텍사스주를 무대로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텍사스주 아버지 부시, 제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41년 12월 7일에 바로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이 됐고, 그 당시에 아버지 부시의 나이가 1924년생입니다. 24년생인데 1941년이면 24년생인데 34, 그 다음에 41년이면 딱 17살입니다. 만 17살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한 게 1941년 12월 7일이고, 이듬해 초에 아버지 부시가 18살의 나이로 미국 해군 조종사로 차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50여 차례의 출격을 해 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공훈장을 3개를 받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 바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데요. 그분이 에일 대학교 입학 허가서 어드미션을 받은 상황에서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하버드대와 쌍벽을 이루는 그 에일 대학교에 합격한 상황에서 18살 나이로 미국 해군 조종사로 자원 입대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에일 대학교에 정식으로 다니면서 그곳에서 아들 부시를 출생